자, 지금 시간이 2022년 2월 13일 일요일 오후 7시 2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띵글로 거래 가격을 빠르게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띵글 차트를 보면요, 기존의 HTS나 MTS에서 보지 못한 보조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보조지표의 원리나 그리고 보조지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식에 대한 이해 없이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분석하는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띵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방식의 분석 방법은 접해보시지를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띵글은 이동평균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패턴화 시키지 않고 연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투자자가 보조지표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리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심리도 계산법은 따로 배우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투자심리도는 계산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지표를 배우셔야 되는데, 기존의 시중에서 다루는 볼린저 밴드의 사용 방법과는 완전히 딴판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거부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활용하는 방법만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에서 외워야 할 거, 요 그림만 외우시면 돼요. 이 그림만 달달달달 외우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해하면 나중에 봉이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상단선이고 아래에 있으면 하단선이에요. 이건 표준 편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선에서 상단선의 위치와 하단선의 위치는 등간격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가 있고 상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가 있고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요걸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고 3번이라고 하고 4번이라고 하면 요건 매도, 요건 매수, 그리고 요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으면 이건 홀딩, 그쵸? 이건 매수를 했다면 얘는 손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매수자의 입장에서만 보자고요. 왜냐면 거래 가격을 찾아내는 거니까. 사지 않고는 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쉽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수의 관점에서만 보자고요. 그러면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형태, 하단선이 위를 보는 형태가 나타날 때까지는 매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잖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요 하단선이 위를 보는 형태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런데 하단선의 위치가 전봉 저가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전봉 저가 아래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봉 저가 위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전봉 저가
위에 있는 하단선이 전봉 저가, 아래에 있는 하단선보다는 훨씬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봉은 저가와 고가를 높이는 게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에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고 오르는 봉은 그 봉 자체는 상승봉이 아니라 하락봉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하단선이 위를 보고 있는 걸 찾아라. 1번. 그 하단선의 위치가 전봉 저가 위에 있으면 좋고 전봉 저가 아래에 있으면 조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현재의 보조지표의 위치가 A라면 봉이 바뀌었을 때의 보조지표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B의 위치입니다. B. 이 B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현재의 가격으로 봤을 때 다음 봉의 보조지표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현재에 표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띵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선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그 다음. 그러니까 2개 앞에 봉의 위치까지도 현재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3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단선을 보시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게 3개, 빨강색으로 된 게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선을 보시고 그때 쓸만한 선들을 찾아내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하단선을 찾는 것. 그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훈련만 조금 해보시면 됩니다. 하단선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무조건 매수는 하단선만 찾는 거예요. 하단선 없으면 안 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방법인 거죠. 하단선이 없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단선이 없어도 오르거든요. 그럼 못 참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못 참는다고요. 올라가니까 내가 저거를 거래해서 수익을 취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막 후회를 하세요. 근데 나중에 다시 내려오면 안 삽니다. 또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게 하단선이고 요 위에 있는 게 상단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상단선은 내려오는데 하단선은 다 내려가요. 그리고 올라오는 선이 여기 있죠.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 선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게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매도랑 관련이 있는 거죠. 하단선 중에 이것 아래 보죠. 이것도 아래 보죠. 위를 보는 게 요거잖아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 하단선이에요. 이게 매수선이거든요. 그럼 지금 매수선을 찍었어요? 안 찍었죠. 그러니까 월봉상으로는 아직 매수해야 될 찬스가 안 온 거예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지 않는다, 상승을 안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수가를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매수가의 위치는 저가랑 비교했을 때 아래에 있죠. 이 경우에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캐치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딱 보고 하단선이 저가 아래에 있네? 저건 쓸모없어. 저건 사용할 수 없어. 라는 걸 딱 인지하고 있으면 월봉상으로 매수 전략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매수가가 여기 있잖아요.
349.67에 있습니다. 그럼 정작 349.67이 오면 지난달 저가 방어할까요? 저 하단선의 수준으로는 저가를 방어를 못해요.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여기에는 상단선과 하단선이 다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여기 하단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상단선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경우에 매수는 어디서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해야죠.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가를 깼죠? 예. 그러면 이 구조는 매수가는 쓸 수 있는데 전봉 저가를 깼기 때문에 손절선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월봉에 아직 전봉 저가를 안 깼잖아요. 그럼 월봉에 지난달 저가까지 내려가면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매수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봉, 시간이 다른 봉으로 매수가와 손절선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단선이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할 사람은 저 자리에서 매수하고 끝이에요. 올라갔죠? 올라간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상단선 위에서는 팔든가 들고 있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그냥 이렇게 하단선만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가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결정만 잘 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띵글 켜놓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종목 있죠. 예. 종목에 하단선이 있는지 없는지만 딱 살펴보시면 돼요. 하이닉스. 이건 없잖아요. 예.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하단선 없어요. 그럼 올봉을 볼까요? 올봉은 하단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월봉에 하단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수 자리가 월봉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하단선 아래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그 자리에. 삼성전자. 예, 하단선이 있잖아요. 보시면. 전봉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단선을 벗어났어요. 지금 매수해요? 안 하죠. 왜? 매수가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자체를 다 머릿속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봉을 쓸 건지도 중요한 거죠. 지금 주봉에 매수가가 있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주봉에 매수가가 있고 월봉에도 매수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 다 사용 가능했던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월봉에 매수가가 있는데 주봉에는 없었죠. 자,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고버스를 보시면 여기 주봉에 매수가가 딱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가가 깨졌어.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돈도 좀 줄이고, 그렇죠? 들어가는 돈도 줄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가격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서둘러서 먼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가격을 활용하는 게 좀 불리해지죠. 그래서 그냥 띵그에서 가격을 딱 보세요. 나 얼마에 살까?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하시면 돼요. 나는 삼성전자를 사겠다. 나는 하이닉스를 사겠다. 나는 현대차를 사겠다. 가격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는 월봉에서 살까? 주봉에서 살까? 일봉에서 살까? 그걸 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현대차 볼까요? 자, 현대차는 매수가가 있었어요. 보시면 있었죠. 자, 월봉으로 가볼게요. 월봉에도 매수가가 있죠. 근데 월봉의 매수가는 지금 수준에 있어요. 지금 수준의 매수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저가를 깨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깨면 지금 저가가 18만 원인데 18만 원이 깨지면 매수선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저가를 깼잖아요. 주봉은 저가를 깼으니까 실패한 거고 월봉은 아직 저가를 깨지 않았으니까
지금 상태는 아직 가능한 거죠. 그런데 내일 만약에 깨면요. 자, 이제 매수가가 주봉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세요. 예,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매수가가 얼마예요? 지금 등가로 시작해도 17만 9천 원 되죠. 그러면 저가를 깨게 돼요. 그러면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지난달 저가도 깨는 거니까. 그러면 월봉, 주봉이 다 매수 전략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매수 전략은 실패했다라고 봐야겠죠. 보시면 매수 가격이 보여요. 봉이 바뀌면 바뀐 봉에 따라 매수 가격이 다시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려보시고 시가 찍히면 매수가가 얼마에 만들어졌구나 그걸 확인하시고 그 가격에 왔을 때 추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더 누르려고 하는 지금 자금의 흐름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려고 하는 자금의 흐름인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생각보다는 사용법은 단순합니다. 사용법은 단순한데 중요한 건 저 가격에 샀을 때 정말로 오를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매수가가 찍히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길 찍고 올라야죠.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를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그 시점에 왔을 때부터. 돈의 흐름. 예를 들면 운수장비 섹터죠. 현대차는. 그러면 운수장비 섹터에서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는지.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다면 정말로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온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딱 봤더니 개인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안 오른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려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격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그려지는데 미리 들어가서 가슴앓이를 하고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가 찍혔을 때 과거, 그죠? 과거 차트 딱 켜놓고 그 하단선이 위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격을 찍는지 그 다음에 그 하단선 위치가 전봉보다 높게 있는지 낮게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봉의 형태가 하단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저가를 깼을 때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나면 저가를 깨는 행위가 심각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깬 건지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그리지 마시고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하단선의 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한 거고 이게 각도가 둔해요. 막 수평으로 막 누워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월봉에 있는 코스피 200 지수 월봉에 있는 이런 하단선은 거의 볼품없는 하단선이에요. 이 정도 각도는 쓸모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료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